맹구멍이라 맹구멍이라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난다.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난다.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난다. 이 구자를 상징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렸습니다. 이 거북이 모양 그대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음을 구와 비가 나옵니다. 원음은 거북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감될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거북이한테 배울 것이 많다 해서 비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들이 제일로 우선시할 것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를 선택하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어떻습니까? 잠수의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똑같은 존재인데 왜 잠수할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감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거북비, 거울 감자입니다. 거북이를 거울로 삼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잠수한다. 그게 비감입니다. 거북이를 살펴봤더니 특징이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즐겁거나 조금만 놀라면 어떻습니까?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근데 거북이는 움직이는 것이 급해도 느리게 납니다. 늘 한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봤더니 거북이를 이렇게 잡아서 봤더니 위가 70%밖에 안 차이 있다. 좋은 일이나 부준 일이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소진한 거거든요. 근데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 호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을 잘 써서 원리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 대상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들이 전부 에너지를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이나 외부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충합니다. 10분 8분. 근데 그게 에너지 차원으로는 제일 약합니다. 제일 타격해요. 동서양의 이런 생명을,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분들은 음식 섭취를 줄입니다. 최소. 근데 이것을 딱 했더니 70%밖에 안 차이 있답니다. 위에. 동물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닭입니다. 그래서 떼를 날립니다. 한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 알립니다. 제일 생명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어림이 되자 그러면 뭔가 있어도 놓고 들어갑니다. 근데 역시 닭도 잡으려 그러면 70%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다 건강을 지금부터 돌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선하게 먹는 것. 그 다음에 외부 관계를 늘 함께 선하게 맺는 것이 최고의 잠수 조건이라고. 그 다음에 선이 넘치는 시간, 공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근데 이런 신령한 거북인데 어둘맹이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거북이다 할지라도 거북이 노릇을 못합니다. 그럼 이 거북이가 이제 요것을 극복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맹구 우목의 고사입니다. 안 보이는 거북이가 널판지를 만났다. 널판지는 널판지인데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다가 맹구 우목의 고사입니다. 이 맹구가 물속에 바다에 있다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떠오른다고. 그럼 물속에 있다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북이는 어떤 선택했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식, 호흡이. 왜? 물속에서 있다가 숨이 찼기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눈이 떠져 있으면 의지할 것을 선택해가지고 의지할 텐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마침 그때 널판지가 떠내려오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러면 용케 홍삼 물꼬리 잡는다고 그놈을 이렇게 쭉 하냐 그러면 거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근데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쉴 수 있는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맹구 우목은 우리 인생사를 말합니다. 나의 현 삶이 맹구 우목하다. 100년 못 사는 인생. 허덕이다가 살아서는 안 되고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맹구 우목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눈을 떠서 내가 자유롭게 스스로 거처를 삶의 좌표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몸 받기 어렵답니다. 사람 몸 받기는 했어도 내가 눈뜬 거북이가 되기 어렵답니다. 근데 그걸 놓칠 만한 게 맹구 우목의 고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읽어내냐면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눈 뜰 수 있는 저로에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맹구 우목에 관련됐을 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내 신분은 눈 감고 판단하지 말고 눈을 떠가지고 나와 세상을 행복해라. 맹구 우목이 말하는 이게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맹구경이라고 있어요. 눈이 먼 거북이를 통해 가지고 눈 뜨라고 말한 게 맹구경입니다. 근데 조금 인간을 그러면 초파익이 나가고 그래서 그 초파익을 맞이해가지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과연 내가 지금 맹구인가 아니면 눈뜬 거북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 중에서 제일 소중한 만남이 뭐겠습니까? 여러 만남이 있을 텐데 일단 외부적으로 사람 간의 만남은 어떤 게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만남은 만남일 때 사람의 만남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존재하려면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눈을 떼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준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내 눈을 떠주게 하면 전부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꼭 좋은 것만 선생님이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선생님이에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눈 뜨는 경우는 어떤 때가 눈을 더 많이 뜹니까?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눈 뜨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한테 잘해주거나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넘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제는 또 누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눈을 뜨죠. 2개. 또 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선생님하고 이쪽으로 같이 가거든요. 또 다른, 그것도 나오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지금 뭐냐면 이런 관계죠. 상하 관계죠. 수평 관계가 아니잖아. 이 수평 관계가 필요합니다. 역시 눈 뜨는 것과 함께 사는 것. 눈 뜨는 게 도반입니다. 함께 가는 게 형제예요. 동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의 제일 큰 5가지 만남인 것 같습니다. 예전 분들은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오륜이라고 불렀습니다. 5가지 관계 윤자, 무리 윤자, 5가지 관계 맺는 방식. 이게 오륜입니다. 그래서 이 5등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은 안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안락해진답니다. 5등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친, 의, 별, 서, 신 한 글자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친, 의, 별, 서, 신. 써볼까요? 한 글자만. 친, 의, 별, 서, 신. 자, 앞에 붙습니다. 관계니까 나와 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친의 대상은 부자유친입니다. 부자유친. 의는 군신유입니다. 있을 유자입니다. 별은 부부유별입니다. 서는 자유유서입니다. 신은 부우유신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나머지 의, 별, 서, 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친해야 됩니다.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덕목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친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자이로 제가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바꿔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친하고 멀어지는 제일 필요해요. 왜? 바르게 하라고 지적합니다. 친은 안고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2번째 항목이 군신유입니다. 인군, 윗사람과 신하, 밑사람은 조직관계입니다. 조직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마땅한, 정의의, 옳의, 마땅한 거잖아요. 마땅한, 정의가 으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이익에 매몰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들이 전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덕목, 그게 의입니다. 나와 다른 상하, 좌우, 동서,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간에 각자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동양에서는 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유별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는 차별이 아니라 역할 분별입니다. 인격과 생명으로는 똑같은데 알미나 의지나 감정, 지향점이 다르게 또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자는 게 부부 유별이랍니다. 네 번째는 장유유서입니다. 우리는 신분제적 측면도 있지만 태어난 순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순서가 더 빨리 있으면 어른 장이고 순서가 늦으면 어린 유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에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학문, 지위, 경제력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몸을 가지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가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품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장유유서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수평이 좀 강했다, 수직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수평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서가 요즘에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유서가 없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건사하고 갑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나를 장유유서로 한다면 나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나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윗사람 노릇을 잘해주랍니다. 왜? 모든 존재는 받은 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답니다. 상대가 나한테 좋게 해주면 좋게 돌려주게 되어 있고 상대가 나한테 나쁘게 해주면 나쁘게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모 유신입니다. 나와 같은 동료, 동지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요. 동료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동지나 동료 사이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신장입니다. 진실해. 동료 간에 왜 신짜를 했을까? 동료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동료 간에는 경쟁 심리가 있어서요. 경쟁 심리가 지나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된답니다. 과장을 하게 된답니다. 과장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입니다. 핑계대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게 전부 진실이 아닌 것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인데 사람과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나의 친구도 누구나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을 때 가까워집니다. 왜? 누구나 치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치부를 숨기려다가 그 좋은 친구를 잃게 됩니다. 왜 눈 뜨는 게 중요한가? 치부를 드러냈을 때 멀어지는 경우보다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숨기는 삶보다는 고치는 삶이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눈 떼야 될 건 뭐냐? 친, 의, 별, 선, 신을 눈을 떠야 된다. 어떨 때는 친으로 관계되고요. 어떨 때는 의, 별, 서, 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성향이 친해가지고 도저히 자리를 한번 가면 뜰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부탁하냐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대상 하나 돼가지고 치는 근이거든요. 가깝다는.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겠습니까? 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냉철해요.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자기 시간 됐다고 칼처럼 일을 합니다. 그분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친이 필요합니다. 내 홀로는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몸을 가지면 다 갖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벽이 강하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한 사람을 옆에 있으면 좋다. 왜? 보완자입니다. 내가 너무 친하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벼랑은 좋답니다. 눈뜬 사람은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친한 사람은 별한 사람은 뭐라고? 냉정하다. 별한 사람한테는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한 사람은 떨어질지 모르다. 그게 눈 감고 있다는 책. 뛰어난 목수는 목재를 버리니까 하나도 안 버립니다. 하나도 버리는 거지. 근데 밑에 있는 목수는 그 좋은 목목을 갖다가 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 버려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눈뜬 거군가? 아니면 눈 감은 거군가? 지금 이 동물로 보면 동양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동물 용, 구 다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중에서 제일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집이지 않습니까? 건물. 근데 건물을 딱 지은 다음에 상량을 합니다. 상량문을 씁니다. 그때 뭔 글자가 이쪽과 이쪽을 상징합니까? 네. 용과 거북. 이런 상징을 하죠. 단순히 외부에서 그런 심정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용과 거북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리라는 다짐입니다. 상냥은 참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상냥문에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상광이라고. 상광이 조림하사. 새 빛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일, 월, 성신입니다. 일월 성신이 4개인데 성신을 합쳐가지고 일, 월, 성신이 이래서 상관이에요. 요것들이 뜨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지 않습니까? 외부로는 상관이 조림하되기에 내 스스로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살리라는 다짐입니다. 내 안에 상관이 있대요. 상관. 마음의 눈이 상광입니다. 마음.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의 눈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리석은 분들의 눈은 어때요? 멍합니다. 사나운 분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막 노려보고 막 째려보고 그럽니다. 상관이 불빛이 돼요. 상관. 그래서 눈빛의 가장 좋은 눈빛은 동서양 공이요. 요런 눈빛이랍니다. 네. 자아는 사랑이 넘치는 제일 먼저 내가 건강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이런 자아를 갖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면 너무 좋겠지만 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자아로 만드는 필수랍니다. 공부는 그걸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데마다 자아의 눈빛을 가지고서 일체를 해나가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